모두 폐장했습니다. 흥행을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커 지자체마다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사금액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톨릭 관동대가 2학기 개강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식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보물처럼 북한에도 중요 문화재가 있지만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북강원도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할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속초를 마지막으로 강원 동해안 모든 해수욕장이 이번 여름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지난 3년간 손꼽아 기다려온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피서철이었는데 기대가 컸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피서객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656만 명. 지난해보다 5.1% 줄었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4년 전보단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계속된 궂은 날씨와 높은 파도 탓이 컸지만 이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이보다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휴가철 피서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많이 들어선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족이 크게 늘었고 해수욕을 좀 안 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호텔 수영장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수건 같은 거, 비치타올이나 이런 거 근데 여기는 다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산이나 강을 찾는 피서객도 많아졌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러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크게 줄자 지자체들은 해변을 활용해 피서객을 유입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40년 전 철거했던 경포 오리바위 다이빙대를 지난해 복원했는데 올해도 주말마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이용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로 옆 강문에는 해변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머슬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송림과 이제 깨끗한 바다만으로 이제 많은 피서객분들을 유치하기는 조금 한계가 왔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편의시설과 어떤 놀이시설을 저희가 이제 갖추기 위한. 동해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감시대 디자인을 꾸미고 테트라포트에 색을 입히는 등 바닷가 주변 포토존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수암 해변만 쳐보기만 해도 이제 이색 막루 해변을 사이로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게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보러 오시는 분도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푸른 바다만으로는 피서객을 끌어모으기 부족한 상황. 예전처럼 여름철 북적이는 해변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이 공사금액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원자재와 인건비 등이 모두 올라 공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건데 삼척 블루파워도 이 같은 어려움에 공감하며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업체 파산하는 블루파워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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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사무실 앞에 40~5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25곳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입니다. 협력업체들은 주 52시간제 적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장비비, 소모품 가격이 모두 올라 이대로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계약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업체들이 20~30%의 손해를 떠안아야 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자재와 장비, 식당 등의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공급 중단 통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루파워 협력업체들은 현재 상태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블루파워 측이 직접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행사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사 진행에 따른 비용을 모두 협력업체들에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 협력업체들은 발주처인 블루파워에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발주처인 삼척 블루파워에서 현재까지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정산해주고 이후 진행될 건설 공사는 계약을 변경해 공사 금액을 현실화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일은 계속 진행하더니 그러면 투입비를 갖다가 블루파워에서 직접 좀 집행을 좀 해주라.
직불 좀 해줘라.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일을 포기해야 된다.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발전소 공사 기간과 인건비가 늘어 3,1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블루파워 측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를 중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삼척 블루파워 측에서는 협력업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력업체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척 지역 전체로 파장이 퍼지지 않을까 지역사회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부로부터 해마다 10억 원의 페널티를 받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자 교육공무직인 학교 보안관을 더 이상 뽑지 않고 자원봉사자 신분의 배움터 지킴이를 늘리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중학교 등교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배움터 지킴이의 안내에 따라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등굣길 교통질서 업무를 끝낸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외부인 출입을 확인합니다. 학교 안팎을 순찰하며 학교 폭력 예방 활동도 펼칩니다. 항상 부단한 순찰, 또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관찰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원 지역 120여 개 학교에 200여 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됐습니다.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 보안관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교육공무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8개 도 단위 교육청 중에서 강원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비율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10억 원씩 삭감했습니다.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인 학교 보안관을 더 이상 증원하지 않고 자원봉사자 신분인 배움터 지킴이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뿐인 보안관과 달리 배움터 지킴이는 한 학교에 한두 명 이상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의 경우 월 기본급만 190만 원이 넘다 보니 올해 예산이 93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배움터 지킴이는 하루 3시간 이내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보안관 예산의 22%인 20억 원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 부담이 줄면서 보안관이 없었던 작은 학교에도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600명이 되지 않으면 하루 최대 6시간만 배치할 수밖에 없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최대 4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된 규모가 큰 학교에서도 최근 학교 보안에 부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외부인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이 왔을 때는 교무 행정실에 연락이 되고요. 근데 약간 수상하거나 약간 그런 좀 우리가 위험성이 있는 분이 왔을 때는 경찰이나 이런 데도 연락을 하면. 강원교육청은 학교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외부인 신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시행한 배움터 지킴이를 점차 늘리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가톨릭관동대가 2학기 개강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식축제 페스타 학기제를 운영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지역사회 캠퍼스를 개방하고 100여 개 특별 강좌와 체험 부스, 영화 상영 등이 마련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학기 개강 첫날,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통증 자가 진단과 스트레칭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목과 팔, 어깨 등 일상에서 생기는 통증의 원인을 알고 바로잡아보는 페스타 학기제 특별 강좌입니다. 캠퍼스가 개방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엄마와 딸이 관심 수업을 함께 듣고 엄마가 가톨릭 관동대 학생이세요. 치매 전문 재활학과. 근데 이거를 보고 괜찮은 강좌 같이 찾아가지고 보고 싶은 거 같이 따라왔어요. 일과 공부를 함께하고자 하는 중년들을 위한 성인학습자도 자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일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갖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번 페스타는 교양, 지식, 미래산업부터 자기관리, 재테크까지 100여 개 특별 강좌와 영화 상영 등이 마련됐고 소품 만들기 등 체험 부스도 설치돼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 나서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라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 위주로 축소됐던 축제가 정상화되고 지역사회에도 열린 대학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다 함께 참가하셔서 좀 더 색다르고 다채로운 이벤트, 체험 부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톨릭 관동대의 페스타 집중학기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 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처럼 북한 역시 문화재를 지정 관리하지만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번에는 북강원도의 문화유산을 찾고 이를 집대성해야 할 필요성을 홍한표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36세의 겸재 정선이 금강산에 다녀오고 남긴 신묘년 풍악도첩.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넉 점을 잠시 공개하고 있는데 이 중 무지개 다리인 홍교를 건너면 멋들어진 사찰 건축물을 만날 수 있는 서화가 있습니다. 바로 금강산 4대 사찰 장안사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금강산을 갔다 온 하첩 속에는 사찰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찰의 가람, 원래의 배치를 알 수 있고 탑도 같이 그려서 어떤 탑들이 5층 탑, 7층 탑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의 신묘년 풍악도첩은 우리나라에서 보물로 지정했는데 북한 역시 6.25 전쟁으로 전각이 훼손된 장안사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국보유적 제96호로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국보와 보물같이 문화재 등급 체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유적과 유물 등을 국보유적과 유물, 보전유적과 준국보유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건국 직후부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강조,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6.25 때 파괴된 그 사찰 문화유산을 신속히 복원하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보수 복원도 꽤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규모와 목록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화재연구소가 2000년대 초반 북한의 국보유적 193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강원은 18건 포함됐는데 이 중 금강군 혹은 고성군 등 금강산 권역에 15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강산 권역만 보더라도 고대 불교가 유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절들이 있거든요. 장안사를 비롯해 금강산의 4대 사찰인 유점사, 폐훈사, 신계사 모두 북한의 중요 국보유적입니다. 유점사 종은 162호, 폐훈사와 폐훈사 보덕암은 각각 97과 98호로 지정됐습니다. 신계사는 터만 남아 95호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후 남북이 신계사를 공동 복원한 이후 국보유적 191호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 밖에 서광사, 정양사, 장현사 등이 국보유적으로 지정될 정도로 금강산은 귀중한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금강산은 동아시아 불교 성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찰과 같은 유적들은 우리나라의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강원 지역 연구기관 역시 북강원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찾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이제 메타 환경에서의 문화재 관리를 가져가려면 그것에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50년가량 공존해온 남과 북, 강원도의 문화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북강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3년간 동해 부평산업단지 인근에 관련 시설을 조성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54억여 원과 민자 68억여 원 등 모두 128억여 원을 들여 동해 북평산업단지 인근에 하루 1톤 규모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동서발전이 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대우건설이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와 출하 설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삼척 맹방해역 일대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항만시설과 연안 방제시설물의 대체 어장으로 인공어초 설치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화력발전소 측의 지원을 받아 45억 원을 들여 42헥타르 12개 단지 가운데 11개 단지에 폐조류와 어류용 인공어초를 제작해 내년 3월 투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개 단지는 집행 상황에 따라 예산 잔액을 참고해 내년 상반기 안에 추가 설치합니다. 속초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은 지역 가치 창출과 칠성 조선소를 중심으로 청학동 일대 동네사무소를 열고 서랑 로데오 거리 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동네사무소에서는 속초시 구도심 노포 11곳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특별 사진전이 열리고 서랑 로데오 거리 상점과 일원에서는 특색 있는 임시매장과 정원축제, 음악행사 등 참여형 축제가 선보입니다. K리그1 3라운드가 5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강원FC가 탈꼴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원FC는 현재 승점 2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1위 수원 삼성과는 1점 차, 10위 수원FC와는 5점 차입니다. 강원은 오는 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FC와 16일 토요일 낮 2시엔 전북과 각각 원정 2연전을 치러야 해 녹록지 않은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리그1은 3라운드 마지막 5경기를 가진 후 상하위 스플릿으로 나눠 경기를 치르고 강원은 9위 이상으로 순위를 올리지 못하면 직접 강등 또는 K리그2 팀과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글로벌본부의 화장실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용은 내년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모두 5억여 원을 들여 짓고 있는 화장실의 준공 예정일이 올해 12월 31일로 실제 사용은 준공 이후인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 도립대 청운관의 절반을 쓰고 있는 글로벌본부에는 200여 명의 공직자가 이전해왔고 화장실 신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학생 화장실을 같이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태백시와 경남 통영시가 체육문화 관광 분야 친선 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태백시는 두 도시가 전국 춘축의 대학축구 연맹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스포츠 대회 개최지와 전지 훈련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어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태백시와 통영시는 스포츠, 경제, 문화, 예술, 관광 등 지역사회 전반 분야에 걸쳐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접경지역 5곳에서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음악여행 행사 나랑 노랑 강원에서 즐기는 음악여행을 개최합니다. 음악여행 행사는 다음 달 2일 고성을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화천과 철원, 인제, 양구에서 모두 5차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별로 색다른 주제로 다비치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에서 9월 한 달간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이어집니다. 9월 1일 동해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가을밤 낭만 콘서트를 시작으로 2일에는 수원지 전통주 전시, 연필뮤지엄 문화덕장, 망상농악 전수관 시연 행사가 펼쳐집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